예, 반갑습니다. 사랑의 열매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함께하는 나눔샘 광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나눔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눔하면 보통 따뜻함, 설레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생각들이 들 테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연동되는 게 불쌍한 사람 돕는 거, 뭐 이런 게 연동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인가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요새 이제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하층이죠. 저기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이 어떤 악종고투를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아주 슬픈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랬었을 때 그동안에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불쌍한 사회가 아닌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회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경제 10위권에 드는 대국이 됐고, 그리고 부는 넘쳐나는데, 오징어 게임에 보게 되면 불쌍한 사람들은 훨씬 더 넘쳐나는, 그리고 빈부의 격차, 불평등은 훨씬 심각해지는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회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은 그동안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 관리였는데, 이제는 나눔은 불쌍한 사회가 변화하게 되는 사회 관리, 국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눔의 철학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나눔의 철학이 불쌍한 사람 돕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에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실천 활동, 철학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 나눔샘 프로젝트는 그런 철학의 전환, 불쌍한 사람을 돕는 곳에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철학의 전환들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모임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생각이 달라지면 실천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실천이 자선형 실천, 저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 다음에 연민하고 불쌍하다라고 봤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선을 행했던 실천이었다면, 이제는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실천, 그것은 시민들의 권리로서 그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권리형 실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첫 번째 이제 철학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고, 두 번째는 그런 철학에 기반해서 현장에서 이제 실천을 했던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청년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철학을 실천으로 전달해 나르는데 중요한 것이 시민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민 교육에 관련된 교재 개발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재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보는 광장을 좀 가져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하나의 수많은 이 포럼이나 수많은 발표회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 그리고 상당히 더더욱이 코로나 이후에 더 위험해질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이 연대해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지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더더욱이 희망적인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마중물, 그다음에 공동모금의 우리 멤버들도 왔지만 더더욱이 신현고등학교에서 신현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희망이 아닌가 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이야, 반가워. 그리고 저쪽 대구에서 청년들이 왔는데, 메시지 팩토리라고, 이 메시지 팩토리는 일종의 비영리 시민단체이기도 하고 지역의 변화를 모색하는 청년들인데, 우리 대표님하고 청년들이 왔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또 저희 여기 협동조합이기도 하니까 함께 또 연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대해서도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자, 이 청년들이 아까 어디서 왔다고요? 대구에서 왔기 때문에 잘 되고, 이제 이런 나눔샘이 잘 되고 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그분들 외에 오늘 발표하시는 선생님들도 오셨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마중물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의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도 나눔의 새로운 지평, 그리고 나눔의 새로운 실천, 그리고 나눔의 새로운 실천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2021년도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자, 오늘 원래는 공동모금에서도 오셔서 했는데 요새 공동모금 워낙 또 세밋 그다음에 연초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못 오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가름했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제가 나눔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 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나눔은 질문이고 권리이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리고 두 번째 권리는 뭐냐? 세 번째 사랑은 뭐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각에 손상이 있어서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이 장애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수어를 하니까. 그리고 복지관에 가도 장애를 못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와 동료들이 수어를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바깥에만 나가면, 길거리만 나가면 바로 장애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어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청각의 손상 때문일까? 사람들이 수어를 하지 못해서일까? 저는 나눔은 이제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게을러서 가난할까요? 가난해서 게을를까요? 빈곤해서 가난할까요? 아니면 게을러서 빈곤할까요? 이게 제 질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게을러서 가난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아주 통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거든요. 노력하지 않는 개인이거든요. 그런데 빈곤해서 게을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빈곤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거든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해 갖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돈들이 없게 되고,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 갖고 어학을 배울 수 있는 자원들이 되지 않고, 내가 너무나도 가난한 나머지 우리 집안의 네트워크들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나에게 기회, 출발선이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빈곤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빈곤해서 기회를 갖지 못해서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나눔을 어떤 관점에서 출발할 거냐 하는 건 거거든요. 나눔을 어떤 관점에서 출발할 거냐 하는 것은 빈곤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출발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이 처한 구조적인 또는 부당한 질서의 문제일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눔은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빈곤은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고 또 부당한 질서, 사회의 책임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첫 번째, 빈곤은 이 나눔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 나눔샘의 질문들은 빈곤에서 가난하다는 관점들 속에서 보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 땅의 시민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출발선을 같아질 것을, 출발선이 누구나 다 어느 집안에 태어나든지 간에 출발선이 같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나눔은 권리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나눔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다. 이게 시혜와 자선이고, 왜 불쌍한 사람을 도와요? 저들이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제 적선을 하고 동정을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봤던 나눔이고요. 그런데 나눔은
저 사람의 출발선이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지 간에 어떤 지역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의 출발선이 누구나 다 같을 수 있는 조건의 평등들을 가질 수 있었을 때 저 사람은 하나의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서 시민으로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 나눔은 출발선을 갖게 해주는 건 거다. 나눔은 말씀드린 대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 누구든지 출발선을 갖게 하는 것이 나눔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건 거거든요. 이런 나눔은, 권리의 나눔은 사실은 시민권 이론에서 기반을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가 있거든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큰형하고 나하고 있는데 어차피 물려줄 돈이니까 지금 물려주세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물려받으면 안 되겠니? 아버지, 난 급해요. 그리고 어차피 물려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아들에게 돈을 물려줬더니 이 녀석이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친구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먹을 것은 줬는데 적어도 입을 것은 입을 수가 있는데 내가 잘 곳은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너 내 아들 아느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 돌아온 탕자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큰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 집을 지켰는데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한테는, 자기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더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네 동생이고 내 아들인데 적어도 먹을 것은 줘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재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병든 것은 치료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가지고 시민권이라는 건 뭐냐? 그 아버지를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국가는 시민들에게 적어도 먹을 것은 주고, 적어도 재원은 주고, 적어도 일자리는 만들어주고, 적어도 질병이 오게 되면은 물리쳐 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땅의 시민이니까, 이 땅의 국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베버리지는 얘기합니다. 우리 땅에 들어온 시민이라면, 우리 땅에 있는 내 이웃이라면 적어도 첫 번째 원트, 소득 결핍은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둘째, 디지즈, 질병에 대해서는 예방해 주거나 치료를 해 줘야 된다. 세 번째, 이그노로스, 무지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으로 그들이 무식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스카러, 불결이거든요. 적어도 불결한 곳에 자지는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주택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아이들리스, 나태한 건데 직장이 없어서 나태하거든요. 적어도 고용의 문제들은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게 베버리지가 얘기한 5명의 나쁜 거인을 시민들 겉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들을 시민들은 가지고 있다. 제가 아까 나눔은 권리다 했는데 이 권리는 나눔이 어디에 걸리는 게 아니라 권리거든요. 권리는 공동체를 관리해야 될 것을 요구할 권리거든요. 그리고 최소한도 이 공동체에 5명의 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눔은 권리다. 누구든지 간에 안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권리이고, 그런 권리들을 함께 요구해 가는 것,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이 나눔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아까 나눔은 질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은 권리다. 이제 세 번째가 뭐죠? 나눔은 사랑이다. 앞에 것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사회과학적인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갑자기 왜 심파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사랑은 연대의 사랑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고대는 어디 갔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연대는 사회적인 이웃들이 함께 공동체를 막 안전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감정, 그리고 그런 실천들을 우리가 연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버리지 리포트가 나왔었을 때 그것을 알아본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펍에서, 술집에서, 그 다음에 방공호에서 토론을 하면서, 야, 우리가 같은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니까 우리를 국민의 집, 시민의 집으로 우리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서로를 서로에게 도와주자. 이것이 연대거든요.
여러분 그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한 명의 부자가 되는데 한 사회와 한 국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재벌들이 왜 재벌들이 됐어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했고, 그리고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사회가 인프라를 깔아줬고, 정책으로 또 국가가 밀어줬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것을 깨달았던 나왔던 것이 세금이었고, 그 세금을 통해 갖고 5명의 아까 나쁜 거인을 막는 데 썼거든요. 이게 연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대는 시민들 간의 사회적 우정을 의미한다. 우정은 내 형제들 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매들 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민들이 함께하는 우정, 이게 사회적 우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연대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 적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도 먹고 자고 교육받고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소득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것이 저는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눔은 사랑의 연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눔은 그래야지, 질문 그럼 너무 단답형 아니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나눔은 질문이다. 나눔은 권리이다. 나눔은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에요? 연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랑은 질문이고, 나눔은 질문이고, 권리이며 연대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질문은 철학적으로 보면 이게 인식론적이거든요. 우리는 나눔을 할 때 인식론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본질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나눔은 질문이라는 것은 나눔의 인식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눔은 권리다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것은 존재론이거든요. 나는 어떤 권리를 갖냐? 그 땅에서 최소한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은 나눔의 존재론이고요. 세 번째 나눔은 연대다 하는 것은 나눔은 실천론이거든요. 나눔의 실천론. 나눔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눔의 실천론이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나눔의 인식론, 존재론, 실천론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맥락들 속에서 나눔은 새롭게 이론화되고 새롭게 실천의 어떤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 나눔샘 프로젝트거든요. 이 나눔샘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쌍한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예전에는 누구나 다 함께 공동체를 꿈꿨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돼버리고 오징어 게임의 어떤 사회가 돼버린 것에서 새로운 대안이 이런 우리 나눔샘의 나눔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제가 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눔은 질문이다 이랬었을 때 그 질문과 관련된 글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시민들 간의 우월적인 시민과 열등한 시민이 되는 거, 2등 시민이 되는 건 것에서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도와준 사람은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저는 질문이 모두가 그냥 사람인 사회 속에서 당당한 시민들을 꿈꿔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나눔의 인식론이고요. 나눔의 존재론은 나눔은 권리다죠. 배 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 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배고픈 소크라테스거든요. 배 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를 얘기해야 된다.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 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 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해.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거나 내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내가 암이 걸리면 그 집안이 풍지박산되거든요. 그 돈을 대느라고. 근데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해. 이 땅에 어떠한 생명일지라도, 저는 나눔이 이런 어떠한 생명일지라도 이 땅에서
배고프지 않아야 되고 건강을 닳지 않는 그런 사회를 권리로서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가 나눔은 사랑의 연대이다. 이것과 관련된 시는 이런 거예요. 배가 고프다. 물고기를 주면서 말했다.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대부분이 물고기를 주면서 너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불쌍한 사람 도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날 그 고기를 받는데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프거든요. 왜? 그건 일용할 양식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배가 고프다. 이번에는 그물에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까지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그물에다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준 건 거예요. 여기까지야 해줄 수 있는 것이 다짐하듯 말했다. 너 여기까지 했으니까 너는 이제 스스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청년들이 아무리 스펙을 쌓고 스펙이 막 20개, 30개가 되더라도 취업할 데가 없거든. 이 땅에 이 질서들이 부당한 질서들이 지속된다면 불평등이 지속된다면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물고기 잡는 면허를 얻기까지는 그의 여장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부의 불평등이 연대를 통해 갖고 변화되지 않으면 늘 배가 고플 거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물고기 잡는 방법과 물고기 잡는 그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물고기를 준, 비법을 준, 그리고 그물을 준 그와 맞서는 것이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에서는 부당한 질서 그리고 불평등한 질서가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빵보다는 권리를, 우리는 빵을 자꾸 물고기를 자꾸 달라고 하는데 빵보다는 우리는 권리를 요구해야 된다. 빵보다는 권리를. 권리는 권력과 함께라야 살아 숨쉰다. 권리는 시민력과 함께, 시민들이 연대의 힘, 사랑의 힘, 그 연대의 힘이죠. 사회적인 우정의 힘이 있었을 때라야지만이 권리는 살아 숨쉰다. 나눔샘 프로젝트가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인식론이죠. 그리고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책화시킬 수 있고 권리의 존재론이고요.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론, 연대 시민권의 연대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시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한 배고프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나눔샘은 그러한 누구나 다 배고프지 않는 그런 사회, 누구나 다 자기의 개성과 고유성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함께 꾸시는 저에게 동료이자 동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지가 아직 지나지 않았네. 동지가 아직 안 왔나? 그래서 그런 꿈을 함께 나누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 꿈들이 우리의 어떤 연대의 힘으로, 우리의 상상의 힘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오늘 기대하면서 2022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큰 희망을 품어봅니다. 고맙습니다.